오늘의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아요. 저는 오래전 굉장히 오래된 옛 연인이자 지금 다시 인연이 이어진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의 집에 출장 가정 부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미쳤다고 손가락질 말고 저를 좀 안쓰러워해주고 위로해주시면 좋겠어요. 20대에 만났던 그 남자는 굉장히 화통한 성격이었어요. 친구들은 쉽게 말해 지랄 맞다 했지만 저는 시원시원한 모습이 좋았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딱딱 할 말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안에 진중한 내면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가부장적인 면모는 저에게도 여지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였죠. 옷도 무릎이 보이는 건 하나도 입을 수 없고 아무리 더워도 짧은 반팔도 입을 수 없었어요. 뭐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게 항상 제가 잘못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오빠였고 말은 거칠고 그랬지만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고 보는 것처럼 양아치는 또 아니었거든요. 제가 또 아까 말했듯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절 같은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지금이야 나이가 들고 그래서 괜찮지만 그때는 더더욱 거절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인 친구들이나 아는 오빠들이 고백하면 단칼에 거절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답했거든요. 정말 제 남자친구가 싫고 아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나 할까요? 그런 문제들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입장 정리를 똑바로 안 하냐? 네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러붙는 거다 등등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쳤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구나 확실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예 접점 자체를 안 만들려고 꼭 필요한 모임이나 자리가 아니면 남자들 있는 자리에도 안 나가고요. 친구들 만나면 어리니까 다들 놀고 싶어 하니 일부러 친구들이랑도 낮에 여자들끼리 커피 마시는 거 아니면 안 만났어요. 남자친구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도 화는 내도 때리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많이 부족했죠. 친구들은 네 남자친구 정신병자 같다. 빨리 벗어나라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안 만나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말이 좀 거칠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건데 친구들은 다들 제 남자친구를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도 멀어졌어요. 연애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저한테는 거의 첫 남자친구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다 거절 못해서 만난 거죠. 좋아서 만난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었고 제 첫 외박, 첫 키스, 첫 사랑 모두 이 사람이어서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남자친구는 돈도 모으고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저냥 평범한 회사에서 격리를 보는 정도여서 돈도 없었죠. 집에서 뭘 지원해줄 성격도 안 되고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너가 뭐라도 해온다고 해야 내가 결혼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좋은 직업에 돈도 꽤 벌고 집도 괜찮았거든요. 참, 저를 발전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자격증이라도 준비해봐라, 어째라 이야기했지만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서 뭘 더 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지쳐서 떠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집에서 결혼을 원하고 자기도 늦지 않게 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요. 못 헤어진다고 나 버리지 말라고 결혼해도 좋으니까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바로 내팽개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천천히 자신과 멀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아이가 생길 쯤 완전히 헤어졌어요. 와이프분께도 죄송했고 아이한테도 미안해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했었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도 먹고 병원도 실려가고 그랬었죠.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직업도 바닥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요. 집에서도 나이만 꽉 차고 해줄 게 없는 딸이니 어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집에서 나왔어요. 엄마도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한 남자랑 헤어지지도 못한다고 많이 속상해하시고 싸워서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나왔는데 회사도 그만두고 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제 입에 풀칠을 할 정도는 됐어요. 여유롭진 않아도 외롭지만 혼자서 잘 챙겨 먹고 간간히 연락 끊겼던 친구들도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요. 파출부 일을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혹시 입주 가정부나 고정가정부 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떤 분이 꼭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하셨는데 거기서는 고정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인데 어디에 파출부 나갔을 때 저를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급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집에 돌아오고 주중에는 입주도우미처럼 일을 하기로 했어요. 출근해서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도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서글서글한 눈매에 친절하신 분. 근데 저녁을 차리고 남편분이 오고 나서야 알았죠. 이 집이 그 사람의 집이라는 거려. 아이가 막 생길 때쯤 헤어지고 저와 완전 단절에다가 저도 잠수를 타서 몰랐던 건데 익숙한 듯한 얼굴이 와이프였던 거예요. 시간이 15년이나 흘렀고 아이도 둘이라는 건 몰랐으니까 얼굴 보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녁만 치우고 집에 돌아가 봐야겠다면서 사무실에 말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먹고 치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주방에 오더니 보고 싶었다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두겠다고 내가 잘 말한다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인연은 끝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와 함께했던 20대가 너무 그립고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서 너무 보고 싶었대요. 물어물어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파출부를 한다고 해서 사무실에 연락해서 부탁한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시리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다음날 아무도 없는 낮 시간대에 일을 하는데 와서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서로 풀고 얼싸안고 울고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너무 반갑고 그리웠던 사람이라서 제 마음이 너무 터질 것 같은데 어쩌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특성상 출장을 많이 다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한번 출장을 나가면 적어도 3일, 길면 한 달 정도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출장을 자주 가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한자리에 있는 걸 싫어해서 저에게 딱 맞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게다가 출장 갈 때마다 오히려 보너스가 더 나오기도 하고 거주나 밥 같은 것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일도 없고요. 그저 새로운 곳, 안 가본 곳을 가보고 그 지역의 놀거리를 찾아 혼자 돌아다니는 게 익숙해지면서 재미도 있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여자친구가 없다는 건데요. 제가 정말 재수 없지만 얼굴이 잘생긴 편이라 이제까지 항상 여자 쪽에서 먼저 들이대 사귀고는 했는데요. 이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해서 연인 사이를 지속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직하고 나서부터는
자꾸 출장이다 뭐다 해서 여자친구 볼 시간이 없어지니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저에게 헤어짐을 고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잘생기고 돈 잘 벌고 한다 해도 자주 볼 수도 없고 연락도 잘 안 되니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지쳤겠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직하고 나서는 굳이 여자가 먼저 다가와도 어차피 잘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연애는 시작도 안 하고 있답니다. 거기다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도 저는 좀 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 모텔에서 동영상을 보며 혼자 푸는 걸로도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출장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출장 일정이 잡혀서 평소처럼 가벼운 옷가지들을 가지고 출장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길게 있을 예정이라 한 2주 정도를 그곳에서 묵어야 했죠. 만약 한 달의 기간이라면 어떻게든 단기 월세를 구해서 편하게 지냈을 텐데 2주라는 애매한 시간 때문에 방이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름대로 깔끔한 모텔 달방을 찾아 숙박을 하게 됐어요. 아주머니도 친절하시고 불편하지 않게 청소도 잘 해주셔서 초반에 정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안에 컴퓨터도 있는 방이어서 시간이 날 때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여유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처럼 일을 끝낸 후 늦은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모텔로 향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카운터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부르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아주머니가 아니고 웬 젊은 여자가 저를 부른 거더라고요. 어디 방 가는 거냐며 처음 보는 얼굴이라면서요. 그녀의 말에 저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모텔에 그렇게 어린 여자가 있는 걸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당황하며 저 여기 2주 동안 숙박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면 어머님에게 한번 물어보셔라 말했죠. 그녀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민망한 표정을 짓고는 얼른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얼떨결한 마음으로 저는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와중에 뽀얀 살결이 훤히 보이는 나시를 입고 저에게 말을 걸었던 그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다 해도 저 또한 남자인지라 어느 정도 그게 쌓여 있었나 보죠. 저는 갑자기 삘이 와서 얼른 씻고 누워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준비 중이었는데요. 정말 웃기게도 이제까지 잘 나왔던 TV, 컴퓨터 둘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안 되니까 맥이 푹 빠졌죠. 그럼에도 일단은 무슨 일인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결국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TV도 안 되고 컴퓨터도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죠. 그녀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자기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한번 봐보겠다고 얼른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카운터에 작은 구멍으로 봤을 때보다 마주본 그녀는 훨씬 몸매가 좋더라고요. 저도 키가 큰 편인데 그녀도 여자치고 큰 편이라 마치 모델 같아 보이기도 했죠. 아무튼 그녀는 여기저기 확인해보면서 이것저것 만지는데 뭔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현타가 와서 그녀 보고 그냥 됐다고 늦은 밤이니 그냥 자고 내일 부모님께 상황만 전달해달라 부탁했어요. 그녀 또한 자기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는지 머쓱해하며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방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그녀가 갑자기 짓궂게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오빠라고 호칭을 하면서요. 저보고 오빠 여기서 장기 숙박하는 이유가 뭐냐는 둥, 여자친구 있냐는 둥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 봐도 저보다 어린 여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을 못 해줄 것도 아니라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해줬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저에게 이런 데서 혼자 있으면 민망하지 않냐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면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이 엄청 묘하게 느껴져서 저는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말았어요. 그녀는 어린 여자다운 패기인지 뭔지 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혹시 오빠 TV로 뭐 보려고 했냐며 은근슬쩍 저에게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텔 방 안에서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긴장이 된 데다가 자극까지 와서 쩔쩔매게 됐죠. 그리고 그녀는 그런 저를 귀엽게 쳐다보면서 오빠 너무 잘생겼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위가 높아져 결국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말았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여자는 처음이었어서 저 또한 정말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오빠 잘생겨서 좋다며 가끔 여기 오면 또 자기 부르라며 번호를 주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들도 밝힐 때는 미친 듯이 밝히는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다시 출장지에서 회사로 돌아오게 됐고 당연하게도 그녀에게 아직 연락을 한 적은 없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의 밤이 정말 좋고 짜릿했던 건 맞지만 어차피 먼 지역의 사람이라 연을 계속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다만 만약 다시 출장을 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볼까 고민할 듯하네요. 이제까지 조신한 여자들만 만나왔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와 한번 해보니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제 짜릿한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님 누님들도 저처럼 좋은 경험 꼭 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